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우선 이제 어제까지 해서 2024 유아임용 2차 시험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적중한 거 알려주시면서 이제 시험 잘 봤다 그런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카톡으로 주시기도 하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제 계속 수업 녹화하고 뭐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내년에 2차를 보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2차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몇 개를 적어왔어요. 몇 개 문제를 여기 적어왔는데 제가 이제 외우고 있어도 얘기를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적어왔는데 평가원, 일단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수업 실현은 이제 그 면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수업 실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수업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집 관련된 것을 세계 여러 나라의 집 요걸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무슨 문제겠어요? 다문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수업 실현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수업 주제를 가지고 수업 과학이고 뭐 문학이고 사회관계고 간에 이걸 이야기 나누기로 바꿔서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 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완전 적중한 거죠. 자, 그랬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집중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1차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2차 종합반 선생님들끼리 이제 과정안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관련성 있는 좋은 테마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우리가 과정안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면접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세종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이음교육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음교육. 근데 우리는 이음교육 면접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고 수업 실현 문제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만든 그 스터디 자료에 이음교육 아예 과정안까지 우리는 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유했었는데 이음교육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과정안 중에 보면은 수상가옥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집에서 가옥을 세 가지 형태를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까지 아예 나왔었는데 수상가옥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글루 있잖아요. 이글루하고 그다음에 움막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다문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과정안에 이글루하고 뭐 요거 수상가옥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다문화 교육하는 거 과정안 우리 짠 거 전부 다 나눠 가졌었거든요. 자, 완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수업 실은 이렇게 나왔는데 게다가 조건이 뭐가 나왔냐 하면요. 매체 활용을 2종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유아들이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체는 아예 우리는 온라인 수업도 수업 실현 문제로 많이 풀어봤고요. 매체는 제가 저하고 개인 지도했던 선생님들께 수업 실현 시험 전날, 그러니까 면접 보고 그날 제가 전부 카톡 보냈어요. 매체 공부하라고. 매체 생각해 두라고 제가 전부 카톡을 보냈는데 매체는 사실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뭐 전자칠판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태블릿을 쓰셔도 되고 뭐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 유아들이 상호작용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하죠. 선생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호작용, 매체 2가지를 정해서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넣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저 같으면 줌을 썼을 것 같아요. 줌을 써가지고 줌으로 이제 무슨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픈 애 있잖아요. 아픈 애가 집에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거를 한 가지는 줌을 썼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태블릿이 좀 편하죠. 태블릿 같은 거 써가지고 애들이 자료 찾고 거기서 뭘 찾아가지고 이제 업로드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제로도 내고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올려보자. 그리고 디카 같은 것도 매체가 되잖아요. 디카로 사진 찍고 우리가 해본 거 무궁무진하고 제가 1차부터 수업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자,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요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과정안은 빛과 그림자가 주제로 나왔어요. 빛과 그림자. 자, 빛과 그림자는 우리가 1차 때도 진짜 많이 다뤘고요. 아예 2차 수업 실현에는 교육부 이제 수업 실현 과목이 있었잖아요. 교육부 자료집 중심의 수업 실현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수업 실용 과목이 있었는데 말이 잘 생각 안 나죠?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서 아예 빛과 그림자 수업이 들어 있었어요. 그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그 기관에 계신 선생님이 수업 실현하는 거 그 안에 무드 등도 나오고 빛과 그림자 수업이 아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활용해서 다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평가원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평가원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동안의 평가원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기출만 가지고 돌리던 분들은 이번에 가서 굉장히 당황하고 나오셨습니다. 기출하고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제가 평가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자, 평가원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진 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들 예전처럼 뭐 순서 외우고 이래서 이제 어림도 없고요. 빛과 그림자 나왔는데 제가 그거 아예 수업하는 걸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다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자, 그런데 요 과정안이지만은 자유놀이 형식으로 나왔어요. 자, 과정안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짜봤습니다. 자유놀이도 짜보고 활동도 짜보고 다 짜봤는데 자유놀이 형태의 과정안이 시험에 났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1, 2차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1월인데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구나. 방향성을 정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차 공부하는데 1차도 옛날하고 막 10년 전에 시험 문제랑 똑같이 나올까? 절대 아니에요. 자, 2차도 이지선 유할명에서는 완벽 적중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고 이제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더 기쁘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시고 이러는데 자, 학원도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적중 이벤트 하고 있는데 1차도 완전 적중했지만 2차 적중은 또 진짜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수업 실현. 자, 경기도 수업 실현은 어떻게 나왔냐면 팽이놀이가 나왔어요. 팽이놀이가 나왔는데 팽이놀이는 뭐 우리가 이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팽이놀이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어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전통놀이로 볼 수도 있고 팽이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팽이놀이는 주로 놀이 운영 사례집 같은 곳에는 생태놀이로 실려 있어요. 자, 생태놀이는 연령 통합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연령 통합이 조건으로 나왔어요. 조건 딱 3개. 조건이 딱 3개예요. 조건이 거의 없는 것도 우리 사실 수업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조건이 딱 3개인데 요거는 뭘 그려야 되는 걸까요? 연령 통합을 잘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세 유아, 4세 유아, 5세 유아의 놀이를 각각 써놓고 수업 나눔 있잖아요, 경기도는. 수업 나눔에서 연령 통합에서 유아들이 뭘 배웠느냐. 지금 이 놀이를 통해서 3세, 4세, 5세 유아의 배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3개였는데 경기도에서 조건 3개 중에 하나는 관찰 기록에 근거해서 수업하는 거를 나타내라. 관찰 기록을 어떻게 할지. 저희 관찰에 근거해서 수업하는 거 수업 실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도 교사 지원이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교사 지원이 뭐 재료, 뭐 상호작용, 공간, 시간, 안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교사 지원을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작은 마을 유치원 공동체 그러니까 작은 유치원 공동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세종에서 면접에서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음 교육, 뭐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여러 지역에서 나왔어요.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었던 2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하면 그 빗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평가원, 경기도, 뭐 다른 자체 지역 구분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논술 시간인데 논술에도 이 비슷한 얘기 계속 많이 다룹니다. 우리 논술 기초반에서 2019 개정놀이과정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우리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2019 개정놀이과정 정말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이지선 2019 개정놀이과정 이렇게만 쳐보세요. 영상 같은 게 쫙 뜰 겁니다. 자,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든 안 듣는 선생님이든 간에 유튜브에 2019 개정 놀이과정, 뭐 놀이 실행 이렇게 해서 이지선 연결해서 제가 강의한 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한 그 강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로 우리 1월부터 제대로 공부하시면 2019 개정 놀이과정부터 제대로 쭉 공부하시면은
1차에도 2019 개정누리과정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문제가 다 개정누리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가 다 시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2차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시책을 출력해가지고, 시책하고 제가 면접 만능틀 드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출력해갖고 보면서 1차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요. 2차도 물론이고. 제가 방향을 정확하게 나침판처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공부하셔야 1차도 2차도 분명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차의 방향 이런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내년 1차에 그대로 반영이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선생님들이 아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1, 2차 다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공부하세요.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막 딴 거 막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잖아요. 그거 듣고 공부하면 이제 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험이 안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올해 이제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당황하셨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공교육, 퍼블릭 에듀케이션, 공교육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은 이제 유아는 공교육이 점점 되는 거거든요. 초중등은 이미 공교육이에요. 퍼블릭 에듀케이션. 반대말은 사교육,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에요. 우리는 퍼블릭 에듀케이션, 퍼블릭 뭐예요? 공공성을 띠는 거거든요. 공공성을 띈다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은 교육과정의 통합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몰라요? 무슨 교사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은 가장 베이스, 인적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장 베이스예요. 그거 모르면 뭘 가르칠 건데요?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기본, 근간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만간 교육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될 겁니다. 교육관 개정이 되는데 그럼 옛날 3호세로 회귀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너무 옛날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3호세 누리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는 완전히 좀 약간 일제시대식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회귀하지 않습니다.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러한 오픈된, 열린, 자유로운 유아중심, 놀이중심 이런 게 더욱 강화돼서 훨씬 구성주의식으로 매체에 대한 강조점은 훨씬 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유보통합은 될 거예요. 유보통합은 될 건데 유치원 교육의 형태가 달라지겠지만은 이제 보육 말고 유아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령 통합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영아부터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교사는 분명히 많이 뽑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제 말을 명심하시고 유보통합이 결정되고 올해 총선 지나고 이제 법이 통과되잖아요. 법이라 하면 이제 유치원 유아교육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법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제3의 법이 새로 나오고 난 다음부터 스타트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아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뀔 텐데 영유아를 통합하는 기관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사를 그 시점부터 되게 많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이전 스타일이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많이 뽑을 거고 그 과정 중에 교육과정도 다시 개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지금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교사를 뽑을 때 선생님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 계신 이미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은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죠.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영화를 본다고 내가? 영유아 아니고 영화를 본다고? 그런 불만을 좀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어렵게 한두 명 뽑을 때 붙었는데 많이 뽑는다고?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영화들을 우리가 담당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걔네들은 누가 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유아는 영유아를 통합해서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 공교육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표준 보육 과정도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T1은 늘어나는데 지금 이미 계신 선생님들은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유아교육의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교사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유아교육의 대의를 위해서 어렵게 합격하셨던 선생님들 그동안 행복하게 지내셨고 후배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자, 힘을 내셔서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에 대해서 2차 적중 소식 그리고 2차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1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과거처럼 막 이게 단답식 막 옛날에 순서 외우고 옛날에 막 딱 부러지는 그런 암기식 일제시대 같은 공부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돼요. 암기를 그렇다고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암기장 지금부터 열심히 암기하고 있잖아요. 암기를 하시되 응용력, 문제 푸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기르셔야 합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 암기는 기본이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응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시사점을 드리고 자, 우리는 1차 공부하면서 넓게 자, 1, 2월 뭐 이때는 2차까지 같이 사고하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